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천으로 단절됐던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사업이 3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음 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대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시는 안전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심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과 의원과 치과, 의료업체 등이 입점해 있는 대전 은행동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균열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화장실 타일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깨져 있고 계단 벽에 생긴 균열은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철기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열이 생긴 건물 바로 밑에는 대전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공사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공사 진동으로 균열이 생기면서 건물 계단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아 폐쇄됐고 병원은 환자가 줄어 운영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겠다라는 서신을 남겨주시고 진료가 중단되기도 하고. 옆 건물 1층 약국 바닥은 치마로 단차가 생겼고 목적교 바로 옆 도로는 땅 꺼짐 현상으로 움푹 패여 있습니다. 건너편 은행 건물도 땅과 수십 센티미터가량 벌어져 붕 떠 있습니다. 상인들은 사람이 도저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공사 진동과 소음이 심했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옆에서 누가 이제 그 큰 모터를 계속 들리는 것처럼 소음이 너무 심하게 들렸고요. 인근 건물주와 상인들 7곳에게서 민원이 들어왔고 10억 원 넘는 소송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안전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지하상가 연결 공사를 진행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그 토지라고 구조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현장을 확인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이렇게 추진됐던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는 오는 10일부터 연결돼 대전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어제 대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대전 충남 지역에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자마자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폭염과 장맛비가 오락가락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정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택 뒤편에 쌓인 옹벽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주택 바로 옆까지 순식간에 떠내려온 흙더미가 가득 차 장독대가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까지는 불, 그걸 끊었어. 그래는 내가 또 묶으면 하더라고. 혹시 이거 무너지면 나 죽게 생기는데 저 감나무 있는데 죽게 생기는데 이 맘이 들더라고. 대전 보문산 사전공원 입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원 진입로에 있는 3.5m 높이 옹벽은 밤새 내린 강한 비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덩이 사이로 무너진 간판이 보이고 잘려나간 나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뿌리가 확대 있는 쪽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옹벽 자체가 밑에가 기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청양 정산 115.5mm, 대전 장동 112.5mm 등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주택에 빗물이 들어차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모두 2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맛비가 물러가자 곧바로 대전이 낮 기온 30도에 육박하는 등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는 오락가락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 건 저기압 때문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비구름대를 이동시키거나 덥고 습한 남풍을 부르는 등 정체전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마는 주말에 다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덥고 습한 날씨와 많은 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겠는데요. 6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또다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내리는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홍성군 홍성읍의 한 도로에서 57살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식당으로 돌진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식당 손님 33살 남성 등 2명이 유리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도로 CCTV를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의 손을 거쳐 예산 국밥거리와 전통시장이 전국적인 명소가 된 가운데 이번엔 삽교 곱창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돼지곱창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유명 요리였는데 시작 초기부터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일까요?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시골 작은 곱창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전국서 온 손님들로 호기심에 찾았다가 맛에 반해 돌아갔습니다. 유튜브 보고 여기 신장 개업한다고 왔고요. 저희 논산에서 가족하고 같이 왔어요. 너무 맛있고요. 친구들하고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네요. 예산 삽교 곱창거리는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4~5개월에 걸친 조리교육과 서비스 컨설팅을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 6개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옛부터 삽교의 별미인 곱창에 지역 특산품인 사과와 국수를 융합한 것으로 곱창은 독특한 식감과 냄새 탓에 호불호가 엇갈리는 만큼 일단 대중적으로 친숙한 맛을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반적인 볶음 요리 외 사과 훈연 곱창과 곱창 국수 등 이색 메뉴를 선보였는데 주말에는 점포별 300인분 재료가 동이나 영업이 2시간 만에 종료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식당 안과 밖에 경계를 허물어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준 것도 주요했습니다. 예산의 상징인 사과나무 훈연칩을 이용해서 곱창 구이와 훈연 모듬에 애플칩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냄새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지난 2016년 국밥거리를 시작으로 올 초 예산시장이 세 단장의 문을 열었고 지금은 삽교 곱창거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백종원 씨와 같이 했던 예산시장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삽교 곱창골목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꼭 성공할 수 있는 제2의 예산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군이 맛의 고장으로 재탄생하는 가운데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는 예산에 호텔을 지어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서는 한편 지역 경제를 뒤흔들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대전 인구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인구 관련 조직, 제도 정비 등 시책들이 인구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촘촘한 돌봄과 교육, 청년 인구 유입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인구 집결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1년보다 3.7%,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3.9% 높아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청 공무원 66%가 김태흠 충남지사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5%가 매우 잘한다, 41%는 잘한다고 답했고 잘 못함은 5%, 매우 잘 못함 2%, 보통은 27%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서라는 답변이 72%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남은 임기 3년 동안 직무 수행에 대해선 89%가 잘할 것, 11%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 관련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올해 착수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방치하다 지난 3월 규칙 제정에 앞서 이를 살펴볼 자문단을 운영한 뒤 결론을 내리자며 또다시 연기했는데 관련 상임위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6월 국회에서도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마지막 관문인 규칙 제정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야 의원들이 딴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어렵사리 국회의장이 제출한 규칙안에 대해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지난 3월 자문단 구성이라는 혹까지 붙였습니다. 이후 자문단 운영은 고사하고 운영이마저 회의를 기피하면서 기본 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만 통보를 2번 받은 거 외에는 그 외에 무슨 임명 절차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추천되었다라는 것만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당초 국회 사무처가 낸 세종의사당 로드맵은 상반기 내 국회 관련법을 완료한 뒤 하반기엔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7, 8월은 국회의원들의 휴가와 지역구 활동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이고 9월부터는 국정감사와 함께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하반기에 자문단이 가동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활동이 불가피하고 이후 다시 국회 규칙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착수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국회 운영위원장과 소위위원장을 맡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당내 다른 이슈에 묻혀 충청권 의원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계속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거의 목전에 와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여야의 무관심으로 정지 상태인 가운데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대전시는 소폭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 100명당 전입자에서 전출자 비용을 뺀 세종시 순 이동률은 0.3%로 인구 유입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세종시 순 이동률은 7.4%로 정점에 달했고 올 3월엔 0.5%, 4월엔 0.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 5월 순 이동 인구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인 318명이 준 것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순 이동률도 2020년 이후 3년 만에 0.1%로 나타나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여성 기업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 여성 기업 비중이 40%를 넘길 만큼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데요. 여성 기업 주간을 맞아 자립준비 청년을 돕고 사회적 책임까지 더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여성 기업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옷과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부터 전기공사와 건설, 건축업체까지 업종도 다양합니다. 30년 전 여성이 무슨 일이냐는 말까지 들었던 1세대 여성 기업인들은 여성 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오늘날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남 전체 중소기업 중 여성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 종사자 규모로 봐도 30%대에 육박합니다.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요, 여자들이 활동을 하면 뭐 접시가 깨진다는 등 약간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여성 경제인들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자기 할 일들을 잘 찾고 여성 경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대전시청 로비에 지역 여성기업 100여 곳이 참석했습니다. 여성 기업들은 생산한 우수 제품 전시뿐 아니라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바자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모두 후원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은 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바자회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그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으면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과 시대 변화 속에 맡은 역할이 커진 여성경제인협회는 미래 여성 경제인들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와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대전 영시축제 홍보를 위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 개최되는 대전 영시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2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등 대전 관광자원과 야놀자의 전문화된 마케팅 인프라로 대전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TJB와 대전교통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온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교류와 지원, 시민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홍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공예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할 예정입니다.